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좀 하락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좀 시원한 하락이 나왔는데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뭐 이런 구간 이런 뭐 하락도 못 견디실 거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전량 매도하고 나가세요.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올라왔던 거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라톤 뭐 뛰어가다 보면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력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42km 넘어갔고 맨 마지막 스퍼트 그때 이제 스퍼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완급 조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끝까지 올라간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완급 조절.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그렇게 생긴 게 파동 이론 중에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일희일비할 구간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도 써놨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간다 매도하면 후회한다. 제가 한 달 전에 3만원대부터 찍어 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보장 못하는 게 더 올라갔을 때 후회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금 막 여기서 이 현재 구간에서 풀매수한다 이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물량 잘 지키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잘 산 사람들은 이제 멘탈 관리만 잘하면 되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갖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좀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비중 축소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중 추가를 또 한다라든지 이런 류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만 원대, 2만 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전혀 일희일비 할 거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최근 들어갔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9%대 급등이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김정관 사장이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인사 그러니까 막 수주가 나와서 막 이렇게 급등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뭐 인사 조치에 의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감이 이제 섞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은 뭐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량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자, 여기에 의하면 2025년부터 해갖고 2026년 7년까지 지금 수주가 우상향을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못해도 내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셔도 된다. 이 뜻으로 해석하셔도 된다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2027년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겠는데 2027년부터는 약간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2026년까지는 쭉 이제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사업 부문별로 봐도 이제 원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좀 이제 수주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도 2026년도에도 나오고 2027년도에도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올라가 준다. 이쪽은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봐야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추이가 갈수록 이제 올라갈 것이다. 요런 또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숫자가 지금 이제 찍히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히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주 총액을 봤을 때 총 이 41조 정도, 거의 41조 8천억이니까 거의 42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한 9조 정도 이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이제 서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탄탄한 이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수주 총액을 바탕으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무난하게 실적 성장세를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최장점이 이제 뭘까라고 이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30년간 쌓아왔던 이런 노하우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바라카 원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AE 같은 경우도 지금 바라카 원전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지금 5호기랑 6호기까지도 이제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이 원전 2기를 추가로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UAE에 이제 건설한 이런 바라카 원전 사실 두산이 만든 이런 이제 증기 발생기가 이제 들어간 이제 원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제 효율적인 원전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중동 같은 이제 뜨거운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SMR 사업이 아직 제대로 주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크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SMR 쪽은 아직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주가의 이제 모멘텀으로서는 뭐 기대감으로서는 작용이 일정 부분 됐겠지만 여기에 대한 커다란 이 아웃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MR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왜 필요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챗 GPT와 같은 이런 AI를 이제 돌리게 되면 엄청난 전력을 이제 먹어치우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이제 돌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문들도 뭐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태양이 뜨지 않거나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겁니까? AI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이제 원전이라는 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 원전을 이제 지으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원전을 이제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겠죠. 챗GPT 하나 이제 돌리는데 앞으로 전기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한 도시만큼의 어떤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얘네들의 어떤 구조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구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그 배고픈 고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배고파. 그러니까 AI 센터 굴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밥이 필요한데 깨끗한 전기 주세요. 24시간 동안 굴릴 깨끗한 전기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SMR 개발사들 예를 들어 뭐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오클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카이로 파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제 테라 파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셰프들이에요, 셰프들. 메뉴를 개발하는 셰프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정부 승인 받은 SMR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5억 달러 투자를 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테라 파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빌 게이츠가 굉장히 또 투자를 또 많이 했던 그런 이제 회사로 또 유명하고. 그러면 얘네 이제 셰프들은 이 각 그 뭐냐 회사마다 SMR에 대한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햄버거 레시피를 개발하듯이 이 회사들도 각자 나는 뭐 버거킹 레시피, 나는 뭐 어디 쉑쉑버거 레시피, 나는 뭐 맥도날드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레시피를 만드는 그런 이제 개발사가 SMR 개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리하는 요리사, 그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산. 그러니까 SMR 개발사들이 설계도를 이제 주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만들어요. 핵심 부품들을 또 제조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요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조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굉장히 좀 자동차 산업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나 이거 한번 딱 밟으면 딱 2초 만에 100km 갈 수 있는 2초 컷으로 갈 수 있는 그 엔진이 필요해. 예를 들어 이렇게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그 보쉬 같은 애들이 그럼 이런 엔진, how about this engine? How about this engine?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대 모비스 같은 이런 애들이 내가 그러면 최고 품질의 엔진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SMR 관련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몇 개가 없습니다. 여러 이런 SMR 기술들의 여러 레시피를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폭넓은 그 인프라랑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을 때 SMR 시대의 TSMC라고 해야 되나? 애플이 아이폰 설계해갖고 TSMC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 SMR을 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주는 구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으로 통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단한 회사다. 종합 에너지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TSMC, 원전 쪽의 TSMC 같은 그런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요런 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차트 뭐 공매도가 어떻고 말고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죠? 자,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차트를 이제 보자면 봐봐요. 일단 중요한 얘기들은 다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물론 이번에 이제 월봉이 세계가 엄청나게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음봉 떨어졌어요. 이제 한번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도 충분히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어디까지 좀 조정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봤을 때,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보나치 되돌림. 지금 이제 저가 대비해서 이제 고가를 딱 그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 가능한 이 가격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0.5 구간에서 0.618 구간까지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의 물량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구간들이 지금 깨지면 당연히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그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저는 58,500원부터 49,7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0.382 구간에서 0.236 구간에서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 부분에 있어 갖고 3일선 정도 구간, 3일선 내지는 5일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지금 현재 이 요거 같은 경우는 3일선 정도 되거든요. 3일선 정도로 봤을 때 지금 57,300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5일선 정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봤을 때 5일선 정도는 44,000, 한 45,000원 정도 될 건데 자, 여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부분은 항상 100%가 없기 때문에 항시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하셨으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분할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겪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해놨다가 다시 반등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좋다 카드라 좋다 이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지켜진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조정 가능한 가격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켜줘야 되는 이런 포인트가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58,4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된다. 58,400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8,000원부터 56,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져야지 다시 한번 이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밀어낸다. 여기서 더블탑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5만원 내지는 지금 4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지지 라인대를 잘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놨다가 여기서 다시 잡는 방법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평단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20일 평균 단가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은 38,600원 외국인들은 35,700원 그리고 기관들은 35,000원 정도 거의 뭐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과거부터 쓸어 담았었고 그죠?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적 수급이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왔고 빡세게 이제 들어왔다. 6월 12일부터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사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간을 한 10일 정도로 우리가 고쳐갖고 이제 보게 되면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이 좀 컸고 그렇게 봤을 때 개인들의 평균 단가 지금 65,000원이에요. 65,000원. 외국인들 64,500원. 기관들 65,000원. 그러니까 이게 65,000원대가 어떻게 봤을 때 이 평균 단가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만약에 좀 크게 빠졌을 때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7만 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68,000원이면 어느 정도 여기서 잘 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이 최근에 사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120일 전에 샀고 뭐 좀 내가 평단가가 2, 3만 원이다 하시면 지금 구간 굳이 이리이리 할 게 없지 않겠느냐. 얘네들이 지금 이제 매도를 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매도 칠 필요는 없다. 지금 연기금 물량도 여전히 좀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물량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갖고 많이 매도를 치긴 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그 두산 에너빌리티 물량도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다. 작년 6월부터 했던 이제 물량들을 보면 외국인들 거의 2천만 주 있습니다. 2천만 주. 2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연기금은 640만 주 정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 한 3천, 4천까지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차익 물량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최근에 이제 많이 했던 이 외국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최근 이제 30일 동안 이제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한 달 동안 430만 주 정도 매도를 쳤고 JP 모간이 150만 주.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모간서울이 98만 주 정도 매도를 친 거예요, 사실. 여전히 골드만삭스랑 저기 JP 모간서울이 가지고 있는 물량 여전히 많죠. 여전히 많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560만 주, 뭐 530만 주, 470만 주 여전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하고 같이 놀라고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야 뭐 팔아 제끼고 다시 돈의 힘으로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대응을 좀 따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평선 라인을 이탈을 하면 좀 비중 축소를 해놨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로 봐도 지금 여전히 뭐 대차가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봐도 여전히 여기서 지금 커다란 음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소량의 어떤 차익 물량들이 나왔을 뿐 이게 주포들이 다 나간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뭐 끝났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런 과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물량들이 뭐 소량 나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세요. 그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비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여러 이제 단기 매매라든지 그리고 수익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매매 오늘 이 7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두 종목도 성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참여를 좀 하셔갖고 용돈벌이 정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제가 매매하시는 게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멤버십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야.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